자, 반갑습니다. 예, 오늘 뭐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2개월 만에 아주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와줬었는데, 제가 2월 달부터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여러 차례 말씀드렸었고, 또 CBDC 관련해서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오전장에는 디지털 화폐 관련 종목들이 연이은 상승 흐름이 이어졌었고, 오후장에는 또 메타버스 쪽에 수급이 좀 이동이 되면서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제가 또 최근에 여기 무료 방송을 통해서,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mRNA 백신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서린바이오와 아미노로직스, 그리고 마지막으로 ST팜까지 저 세 종목을 말씀드렸었는데, 세 종목이 연이어서 급등 랠리가 이어졌고요. 그래서 강한 상승 흐름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mRNA 백신 관련해서 종목들도 말씀을 드렸었고, 그 이후에 연이어서 제가 무료 방송이나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시장에서 아주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도 메타버스 관련해서요, 또 최대 수혜주, 그리고 직접적인 수혜주를 여러분들에게 좀 공개를 해드리려고 무료 방송을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 일단 저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요, 저는 매일경제TV에서 1시 45분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달릴까 말까 방송을 출연하고 있고요. 오늘처럼 이제 고고쇼에서도 매주 화요일날 3시 40분에 방송 출연을 합니다. 엠비엔골드 사이트에서 웬만하면 특별한 일이 있지 않으면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장마감 방송 오후 4시 30분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그 방송 보시고 들어오신 분들이 뭐 대다수일 것 같은데, 제가 매일매일 방송에서 일단 달릴까 말까 코너를 통해서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들을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시장에서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왔던 그 이유 중에 뭐 하나는, 아무래도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업체만 현대차,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네이버랩스, 카카오엔터, CJENM, 롯데월드, 분당서울대병원 등등등등, 그리고 또 유관기관이 8곳, 그래서 25개 기관이 참여해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정말 오랜만에 상승 흐름이 좀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크게 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이 선희시스템이라는 종목도 오늘 강하게 상승이 나와줬었고요. 그래서 일단 국내 메타버스 관련 산업계와 협회가 25개 기업들이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참여를 해가지고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그리고 또 그 메타버스의 어떤 지금 최근에 우리뿐만 아니라 글로벌 국가들이 메타버스 산업에 지금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고 있는데, 우리 또한 메타버스 얼라이언스 출범식을 통해서 앞으로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분명히 기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이제 출범을 했습니다. 그래서 관련 종목들, 근데 무조건 테마성으로만 올라가는 종목들을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 그리고 진짜 메타버스 관련해서 찐 대장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게요. 그래서 그 종목은 여러분들이 좀 중장기적으로 보셔도 충분히 무방하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가 어렵게 보기보다는 그냥 가상현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이제 예전과 다르게 예전에 싸이월드의 어떤 미니홈피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은 또 메타버스의 일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사실상 게임 리니지라든지 여러 게임들도 마찬가지로 그냥 메타버스다. 다만 좀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그 안에서 어떤 친구들 요즘에 MZ 세대라고 하죠. 그래서 그 안에서 어떤 SNS처럼 그 안에서 그 게임이나 어떤 로블록스나 미국의 로블록스 게임이나 그런 게임 안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모임을 갖고, 또 그리고 행사를 하고, 또 콘서트도 보고, 그 안에서 옷도 사고 이러면서 그 가상 현실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코로나 전국에 오히려 또 메타버스 산업을 좀 더 앞당긴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 안에 4차 산업의 어떤 주요 기술들이 다 접목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AR, VR, XR, 증강현실, 가상현실, 실물현실, 여러 AI 기술력들이 총망라된 어떤 산업이 메타버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관련 산업의 규모만
예, 2,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17조 이상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에서 6배 이상의 고성장이 예상이 되고요. AR, VR 분야에서도 직간접 예, 경제 기여도도 2019년 기준에 464억이었는데 2030년에 1조 5천억까지 예, 급성장하면서 오히려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은 우리나라만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글로벌 트렌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관련 섹터들은 항상 관심 있게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MJ님 반갑습니다. 자, 일단 메타버스의 어떤 테마 그리고 메타버스의 상승을 견인했던 게 일단 가장 먼저 이 로블록스라는 게임이에요. 이 로블록스 게임이 일단 뉴욕 증시에 올해 상장을 했죠. 그래서 뭐 시가총액이 뭐 70조를 돌파하고 예, 지금도 아주 강하게 뭐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최근에 로블록스의 상승 흐름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로블록스는 지금 우리 국내에서 하고 있는 제페토와는 좀 다른 점은 각자 유저들이 직접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인데 사실 그래픽은 그렇게 좋지가 못해요. 레고를 기반으로 한 게임이기 때문에 실적으로 그래픽은 그렇게 좋지 못하지만 그 안에서 뭐 BTS도 공연하고 또 블랙핑크가 거기서 뭐 사인회를 하고 막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각자의 집을 구성해서 친구네 집에 놀러 가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친구끼리 같이 뭐 예전에 싸이월드의 일촌처럼 친구끼리 서로 같이 만나서 뭐 친구네 집도 가상현실 공간에서 친구네 집도 놀러 가고 그런 또 그 집도 꾸미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서로 거기서 그 공간에서 친구들을 만나고 특히나 지금같이 코로나 전국에 어떻게 보면은 메타버스라는 또 게임부터가 가장 먼저 출발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로블록스가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되는 전 세계적으로 대장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버스의 상승을 견인하는 최대 종목이 로블록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메타버스의 어떤 테마와 또 산업의 상승을 좀 견인하고 있다. 일단 가장 먼저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메타버스 관련해서 게임 관련 종목들을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 안에서 우리가 좀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 세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종목은요. 일단 자이언트 스텝이라 오늘 이제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VFX 이게 이제 특수효과 시각효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대표 종목이 뭐 덱스터라는 종목도 있고요. 위직 스튜디오라는 종목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 종목들도 있지만 그 중에서 뭐 물론 덱스터도 그렇고요. 위직 스튜디오도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묶여 있지만 자이언트 스텝이 오히려 메타버스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로서는 좀 더 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VFX 특수효과 시각효과 관련해서 업계에서 거의 절대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TV 광고, 국내외 TV 광고, 그리고 뉴 미디어 분야의 영상물, 영화 분야의 특수 효과를 제작하고 있는 기업이다. 사실상 위직 스튜디오가 월트 디즈니와 계약을 해서 유일한 협력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위직 스튜디오와 마찬가지로 자이언트 스텝도 디즈니와 2016년도에 협력사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 수혜주 종목으로도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디즈니 플러스 국내 상륙이 얼마 안 남았죠. 임박했죠. 네, 그래서 디즈니 플러스 관련 수혜주로도 묶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2016년도에 디즈니 협력사와 등록을 마쳤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 관련 수혜주로도 묶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VR, 그리고 가상현실, AR, 증강현실, XR, 확장현실, 실물현실 관련해서, 실감현실 관련해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고, 컨텐츠 매출이 굉장히 독보적입니다. 79.8%, 80% 가까이 컨텐츠 매출에서 이제 발생이 되고요. 광고물 제작 매출이 14%, 그리고 나머지는 방송 장비를 이제 판매하면서, 나머지 이제 매출은 나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왜 제가 같은 VFX 특수효과 그리고 시각효과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덱스터와 위직 스튜디오와 달리 더욱더 자이언트 스텝이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이유는 일단 이거 보여드릴게요. 요거 보시면은 제가 아까 방송에서 보여드렸지만 일단 이게 진짜 실제 사람이 아니고요. 네, 거의 뭐 실제 사람과 유사한 실제 사람이 아닌 디지털 휴먼입니다. 디지털 인간인데 여기 그 자이언트 스텝에서 그 직접 AI 기술로 개발한 일종의 AI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빈센트라고
프로젝트 빈센트라고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에 말을 입혔습니다. IBM AI 왓슨 대화 기능을 탑재해가지고요. 실물, 외형뿐만 아니라 대화 기술까지 실제 사람의 거의 뭐 흡사할 정도로 실시간 대화가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제 축사를 지금 하고 있는 영상인데, 실질적으로 실시간으로 누군가와 사람과 대화를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구현한 것도 실질적으로 실제 사람과 거의 똑같게, 그리고 거의 진짜 사람과 가깝게 구현을 했기 때문에 거의 이게 A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앞으로 이 산업이 계속해서 이제 발전해 나갔을 때, 앞으로 이제 그 휴먼 로봇 빈센트를 통해서 앞으로 이제 확장해 나갈 산업도 굉장히 많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증강현실과 가상현실도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겠지만, 실감현실, 실제와 가장 근접한 실감현실 XR 부분도 산업이 계속해서 확대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메타버스 시대에 도래했기 때문에 이 XR, 특히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AR, VR 사업도 하고 있지만 XR 산업 부분에서는 절대적인 강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IBM과 손잡고 이 빈센트를 국내 최초로 디지털 휴먼을 구현한 업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VFX 기술력뿐만 아니라 XR 관련해서 디지털 휴먼을 실질적으로 구현한 국내 최초의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로 여러분들이 항상 관심 있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기술적으로 제가 정리해드리면은 요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기술적으로 보여드리면 이게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이게 보시면요. 줄여서 보여드릴게요. 네. 잠시만요. 네. 일단 뭐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오늘도 장중에 좀 반등이 나왔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거의 세 번째로 가장 세게 반등이 나왔습니다. 선익 시스템이라는 종목이 가장 강했고, 그 다음에 한빛소프트, 그 다음에 자이언트 스텝, 이 순서대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게 3월달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때 가장 좀 강하게 올라갔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고요. 네. 그 이후에 계속해서 좀 기간 조정 흐름이 좀 나와줬어요. 마찬가지로 미국에서도 로블록스가 최근 들어서 좀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 4월 고점을 찍고 나서 그때부터 꾸준하게 가격 조정이 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해서 거의 30% 이상의 하락이 나온 상태에서 오늘 좀 의미 있는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자이언트 스택 같은 경우는 일단 XR 부분에서 확장 현실, 실감 현실 부분에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대표 기업이고, VFX 시각 효과 관련해서 특히 프로젝트 빈센트 디지털 휴먼을 국내 최초로 개발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 종목도 테마성으로 좀 묶여있긴 하지만은 그 메타버스 관련해서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자이언트 스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좀 관심있게 봐야 될 거는 자이언트 스택과 같이 봐야 될 종목은 한빛소프트예요. 이 종목을 제가 가져온 이유는 사실상 이게 직접적인 뭐 수혜주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여기 딱 말씀드린 것처럼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 관련해서 대표 테마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죠. 메타버스 관련해서 어떤 긍정적인 모멘텀이 발생했을 때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는 종목이 메타버스다, 한빛소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은 한빛소프트가 그동안 이제 다른 뭐 엔게임도 그렇고 다른 뭐 게임 관련 종목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단 뭐 VR 관련된 게임들을 굉장히 많이 출시를 했어요. 그래서 뭐 헬 게이트를 비롯해서 각종 VR 게임들을 꾸준하게 선보였던 기업들이 기업이 한빛소프트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기업들보다 VR 게임을 꾸준하게 선보이고 있는 업체여서 사실상 뭐 메타버스 관련 테마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증강현실 AR을 기반으로 한 재난 대응 통합 훈련 시뮬레이터도 선보이는 등 이 VR, AR 기술력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이 기업은 최근에
e스포츠 시장이 뭐 연일 성장하고 있다는 거 다들 아실 거예요. 스타크래프트를 시작으로 이제 우리 국내에서 e스포츠, 특히 우리 한국이 e스포츠의 절대 강국인데, 한빛소프트의 게임 중에 하나가 이제 오디션이라는 게임이 있는데요. 지난해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좀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e스포츠의 산업 자체가 뭐 당연히 지금 고성장을 하고 있고 발전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한빛소프트의 게임이 지난해 이제 e스포츠 정식 종목으로 채택됐다는 것도 우리가 좀 같이 좀 눈여겨봐야 될 대목이다. 다만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대 테마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시면요.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이때가 이제 왜 상승이 나왔냐면은 로블록스 상장 시기와 굉장히 이제 딱 맞아떨어집니다. 4월 달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상승 흐름이 나와줘가지고 제가 이걸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었고 무료 방송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때 고점 기준으로 봤을 때 바닥 대비 거의 60% 이상의 강한 상승이 나왔고 또 우리 국내에서 이제 메타버스의 상승을 이끌고 있는 종목이 한빛소프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빛소프트가 메타버스의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 종목이고 오늘 또한 장중에 거의 지금 선익 시스템 다음으로 가장 세게 반등이 나왔고 장중에 26.76%까지 네 거의 뭐 상한가 언저리까지 강하게 상승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사실상 이제 한빛소프트는 좀 테마성에 짙다고밖에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게 한빛소프트 같은 경우는 디지털 화폐 CBDC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렸을 때 실질적인 수혜주는 사실상 이제 뭐 네이버 그리고 네이버 자회사인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라인, 그리고 또 카카오 같은 경우도 이제 그라운드 블록체인 기술로 그라운드 X에서 발행한 클레이튼이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수혜주고 관련 수혜주들이 직접적인 수혜주고 또 보안 관련 업체들이 CBDC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가 될 수 있는 건데 사실상 AT&T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디지털 화폐 섹터에서 가장 대장주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테마성으로 그게 묶여있기 때문에 가장 강하게 반등이 나와주고 있다. 메타버스의 한빛소프트도 마찬가지로 테마성으로 좀 묶여있는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장 메타버스 관련해서 가장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는 종목이 한빛소프트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 그럼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메타버스의 어떤 우리가 실질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VFX나 XR 관련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데가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말씀드렸었고 테마성으로는 한빛소프트가 가장 대장인데 그럼 우리가 진짜 중장기적으로나 아니면은 미국의 로블록스처럼 진짜 직접적인 수혜주가 될 수 있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알체라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알체라 같은 경우는 진짜 실질적으로 로블록스와 같은 가상현실을 기반으로 한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 데가 네이버 스노우인데 알체라의 최대 주주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알체라는 네이버의 손자회사, 네이버 스노우가 네이버의 자회사이기 때문에 알체라는 궁극적으로 네이버 손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이버 손자 회사고, 네, 영상 인식, 얼굴 인식 관련해서 절대적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종합 기술 출신의 연구진들이 설립한 기업이에요. 실질적으로 대표이사가 삼성의 AR, VR 담당자였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 종합 기술원 출신들이 설립한 기업이기 때문에 당연히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이겠죠. 그리고 네이버의 손자 회사이기 때문에 삼성의 기술력과 그리고 네이버와 어떻게 보면 네이버의 기술력과 삼성의 기술력이 같이 총망라된 기업이 알체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네이버의 손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네이버 스노우가 제페토라는 게임을 운영하고 있는데 그 게임이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보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입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로블록스가 전 세계적으로 1억 5천 명 정도가 되는데요. 그리고 이거 뭐야? 알체라 같은 경우, 제페토 같은 경우는 세계 그 가입자 수가 2억 명을 돌파를 했습니다. 특히 국내 그 초등학생들의 놀이터라고 할 수 있는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는 로블록스가 더 인기가 많은데요. 동남아 쪽으로 갔을 때는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쪽으로 갔을 때는 로블록스보다 제페토의 인기가 더욱더 크고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다운로드 수리 1위를 기록하고 있는 게 알체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이버 Z에서, 네이버 Z에서, 그것도 손자회사죠. 네이버의 손자회사인 네이버 Z에서 70억을 투자해가지고, 이제, 그 가상현실 SNS,
제페토를 개발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 스노우가 지금 운영하고 있고, 그리고 네이버 스노우의 그 자회사가 알체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궁극적으로 알체라는 네이버 손자 회사다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지금 이제 빅히트 그리고 YG에서도 지금 170억 투자 유치를 했고요. 미국과 중국에서 해외 다운로드 1위를 기록했고, 뭐 구찌라든지 나이키 신상품들도 어떤 가상 공간을 꾸며가지고 신상품을 홍보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 로블록스와 마찬가지로 가상 공간에서 뭐 BTS가 공연을 하고, 또 이제 불핑하우스라 해가지고 이제 블랙핑크의 집도 구경 갈 수 있고, 그 안에서 어떤 뭐 공연도 보고, 그래서 친구들도 만나고 이런 공간인데, 동남아 쪽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다고 해요. 그래서 로블록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그 초등학생들은 오히려 로블록스를 더 많이 하는데, 제페토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국내 초등학생보다는 전 세계적으로 특히 동남아 에서 굉장히 지금 제페토의 게임의 어떤 그 수요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동남아 쪽에서 유저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사실상 유저만 놓고 본다고 한다면은 로블록스를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제페토의 어떤 이 사업 기반으로 계속해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까지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우리가 알체라가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로블록스가 있다면 국내에는 네이버 Z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페토라는 게임이 있고, 거기에 지금 실질적으로 국내에 상장된 기업 중에서 직접적인 수혜주는 알체라라는 기업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또한 일단 상장한 지 얼마 되지 않았고요. 국내 대표 메타버스 게임 관련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들 AI 영상 인식 분야의 대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AI 영상 인식 부분은 연평균 성장률이 25% 이상이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네이버 손자회사고, 또 제페토를 운영하고 있는 네이버 스노우가 최대 주주이자 모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보시면요, 차트를 보면서 같이 말씀드릴게요. 네. 알체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그냥 네이버 손자 회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제 한번 급등이 나온 이후에 상장하자마자 이제 2만원이 이제 5만원까지 급등이 한 차례 나온 이후에 조정 흐름이 계속 나와졌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락업 물량에 대한 어떤 좀 우려감도 분명히 있었고요. 또 상장하고 나서 이게 상장했을 때가 작년 12월 달에 이제 상장한 이후에 3월 달에 2월에서 이제 3월 달에 이제 그 로블록스 뉴욕 증시 상장을 앞두고 좀 반등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계속해서 조정 흐름이 나와줬습니다. 근데 이게 좀 좋은 점이,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지만 락업 물량에 대한 좀 부담감은 좀 적은 건 사실이에요. 왜냐면 이제 뭐 김정배 대표이사뿐만 아니라 황영규 부대표 등 이제 최대 주주의 지분이 보호 예수 기간이 보통 1년인데 3년까지 보호 예수 기간이 3년이기 때문에 락업 물량에 대한 어떤 최대 주주 어떤 물량에 대한 어떤 부담감이 좀 적은 종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알체라 같은 경우는 일단 최근에 메타버스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어떤 한빛소프트의 어떤 테마성이 아닌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어떻게 보면 메타버스 시장의 어떤 성장을 놓고 봤을 때 로블록스와 함께 가장 크게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어떻게 보면 로블록스의 직접적인 라이벌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알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오늘도 이 종목이 좀 의미 있는 상승 흐름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시장 여파였기도 했고, 시장이 좀 흔들리면서 4월 말부터 꾸준히 시장이 좀 조정이 나왔던 부분들도 있어가지고 이때부터 4월부터 조금 조정 흐름이 나와줬지만, 오늘 하루에 17.52% 상승이 나왔습니다. 17.52% 상승이 나왔고, 충분히 좀 이제 오늘 의미 있는 상승이 나왔고, 오늘의 상승이 고점이 어디까지 올라갔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닥 구간에서 이제 좀 턴 어라운드 되고 있고, 메타버스의 어떤 얼라이언스 출범식이 있은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산업이 메타버스
우리 국내 메타버스 발전에 어떤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좀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가장 대표가 될 수 있고 기술력이 입증된 기업은 저는 알체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이 약간 중장기적으로 메타버스 산업 발전에 굉장히 좋게 보고 계신 분들은 알체라는 종목을 좀 분할 매수의 관점으로 좀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충분히 탄력적인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상장하자마자 이제 따상이 들어갔고 그 다음 날에도 상한가에 진입했고 2만원에서 거의 따따블 가까이 급등 흐름이 나와줬다가 그 이후에 조금 이제 조정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메타버스의 어떤 산업 트렌드가 어떻게 보면 국내만의 일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제 메타버스의 산업 자체가 굉장히 지금 고성장하고 있고 또 그에 따른 어떤 그 2050년까지의 메타버스의 어떤 시장의 어떤 그 성장치가 거의 뭐 우리 돈으로 317조 이상의 어떤 경제 그 성장을 전망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우리가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은 유심히 봐야 되지만 우리가 계속 뭐 테마성으로만 접근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빛소프트나 어떻게 보면 자이언트 스텝은 좀 테마성에 좀 가까울 수 있지만은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는 그래도 또 VFX 또 그리고 또 실무현실 XR 관련해서의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알체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미국의 로블록스 같은 우리 국내의 토종 대표 가상현실, SNS, 메타버스 게임 대표 수혜주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엔게임도 있고 제가 뭐 덱스터도 있고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뭐 덱스터란 종목도 있고 엔게임이란 종목도 있고 그죠? 제가 이것도 방송을 통해서 많이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때도 막 말씀드리고 상한가로 들어가고 했었었는데 이것도 있고 뭐 칩스앤 미디어라는 종목도 있죠. 네. 칩스앤 미디어도 이제 VR에 들어가는 VR 기어에 들어가는 또 금속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고 에스코넷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코넷도 마찬가지로 이제 관련해서 이제 VR 기기에 들어가는 부품을 납품하고 있는 기업이어서 또 이 종목도 메타버스 관련 수혜주고 정말 많아요. 사실상 뭐 코세스라는 종목도 있고 또 비비안이라는 종목도 있고 CMS 에듀 같은 경우는 메타버스로 교육을 하는 기업이고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오늘 선의시스템이 급등이 나와서 선의시스템이 아닌 한빛소프트, 자이언트 스텝 그리고 알체라까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mRNA 백신 관련해서 최대 수혜주라고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가 이제 서린바이오라는 종목 그때 콕 집어서 말씀드렸었잖아요. 서린바이오 말씀드리자마자 거의 100% 이상의 큰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제가 이제 만원대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요날 말씀을 드리고 나서 29,550 거의 3만원까지 갔기 때문에 거의 100% 이상의 상승이 나왔고 요거의 후속주로 아미노로직스도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원료 의약품 유통하는 업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이 종목 또한 전일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29.82% 언저리가 아니고 상한가를 찍었네요. 그죠? 예, 29.81 상한가를 들어가면서 말씀드리고 나서 40% 이상의 상승 흐름이 나와줬고 요거와 더불어서 또 한 종목 ST팜까지 말씀드렸죠. 네. 실질적으로 mRNA 관련해서 원액을 납품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오늘 장중에 13.74%까지 상승이 나와주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종목들이 서린바이오는 100%, 그 다음에 저거 아미노로직스는 40%, ST팜도 오늘 아주 강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줬는데 여전히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백신 협업에 대한 기대감 계속 이어지고 있고 위탁 생산이 꼭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거의 기정사실화된 상태인데 추가적으로 화이자라든지 또 노바백스 또 그리고 또 독일에서 큐어백까지 위탁 생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이어진다고 했을 때는 같이 더불어서 그 mRNA 백신의 원액을 생산하고 있는 ST팜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3개 기업이 mRNA 원액을 생산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위탁 생산이 됐을 때는 어떤 한 기업이 위탁 생산하는 게 아니라 여러 기업들, 최소 3개에서 4개 이상의 기업들이 컨소시엄을 구성해가지고 위탁 생산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어떤 한 기업이 모두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에스트팜이 그에 따라서 최대 수혜주로 부각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제가 디지털 화폐 CBDC 관련해서 말씀드렸죠. 전일 제가 말씀드렸던 로지시스 방송에서 말씀드렸었는데 말씀드리자마자 오늘만 18% 급등이 나와가지고요. 말씀드리자마자 2,500가까지 돌파했는데 20% 이상의 상승이 나와줬고 이거 외에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제 탁 찍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던 종목 중에서 하나가 어제는 KCT라는 종목이 좀 대장 역할을 했어요. 어제는 대장 역할을 했는데 오늘은 로지시스라는 종목이 CBDC의 어떤 상승을 좀 견인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CBDC는 어떻게 보면 우리 국내에서 이제 시작합니다. 네이버 자회사, 네이버 파이낸셜, 네이버 라인이 한국은행에서 지금 도입하고 있는 CBDC 사업에 진출을 했는데 카카오까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회사인 그라운드 블록체인 계열사인 그라운드 X에서 발행한 클레이튼이
한국은행에서 지금 그 시범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디지털 화폐 CBDC 사업에 도전할 것이라고 시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까지 한국은행과 손을 잡고 CBDC 사업에 진출을 했다고 했을 때는 더욱더 CBDC 사업에 속도를 낼 수밖에 없고요. 이미 중국에서는 올해 CBDC 관련해서 베타 버전을 출시하고 유럽 국가들도 도입을 좀 서두르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입 하나에 또 그리고 트윗 글 하나에 암호화폐 관련 종목들이 변동성이 굉장히 확대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화폐로서의 가치는 사실상 일론 머스크도 부정한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최근에 비트코인으로 테슬라를 구매할 수 있게끔 하겠다고 했다가 말을 번복했는데 워낙에 변동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뭐 하루 만에 막 30% 상승이 나오고 30% 급락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물론 상승만 나온다고 했을 때는 큰 이득을 취할 수 있지만 우리가 뭐 그때 비트코인이 6천만 원이라고 했을 때 차례 한 대 구매했었는데 다음날 급락이 나와가지고 5천만 원대까지 떨어지면은 이게 사실상 아무리 뭐 등가 교환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화폐로서의 가치로서는 가장 제일 먼저 중요한 절대적인 요인은 안정성입니다. 안정성이라는 게 변동성이 적어야 되는 게 가장 절대적인 요인이기 때문에 사실상 이제 암호화폐 같은 경우는 화폐로서의 가치는 사실 좀 적지만 가상 자산으로서의 가치는 뛰어나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그 보안이 어떻게 보면 CBDC 각국 중앙은행에서 발행하는 법정 화폐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CBDC 관련 사업은 단지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라 미국과 중국 간의 어떤 화폐 전쟁으로까지, 신화폐 전쟁으로까지 불거질 가능성이 높고, 중국이 지금 속도를 내고 있는 이유는 미국의 달러 패권에 도전하기 위해서, 귀추통화를 선점하기 위해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를 예전부터 막 추진을 했던 거고, 이미 시범 도입을 했고, 올해 베타 버전을 출시하는 만큼, 미국 또한 당연히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국이 조금 보수적이었던 이유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보수적이었고 그리고 또 이제 반대를 했기 때문에 미국은 계속해서 CBDC에서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냈었고 보수적이었지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하면서 오히려 지금 제니 옐런 재무장관도 CBDC 도입을 서두르겠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물론 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좀 시간이 걸릴 수 있다라는 거는 뭐 당연히 나올 수 있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미 지금 연준에서도 CBDC 관련해서도 그리고 중앙은행에서도 전 세계 지금 중앙은행의 80% 이상이 지금 CBDC 도입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일본 또한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고요. 그래서 네이버와 카카오와 손을 잡고 CBDC 사업 우리 한국은행에서도 박차를 가했을 때는 더욱더 빠른 속도로 CBDC 사업을 진행될 수 있을 거라 판단되고 있고요. 다음 달에 이제 한국은행에서 이제 참여 업체들을 공개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가장 크게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게 CBDC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K사인이라는 종목, 보안 관련 종목들이 오히려 디지털 화폐 ATM기 관련 종목들 대비해서 ATM기 관련 종목들은 테마성이라 말씀드렸었는데 네이버 카카오뿐만 아니라 보안 관련 업체들은 한국은행의 어떤 CBDC 사업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 그 대표 종목은 K사인과 드림시큐어다 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안 관련 종목 대표적인 뭐 K사인, DB암호와 국내 1위 기업인 K사인이 오히려 한국은행과 업무 협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드렸었고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이 좀 관심있게 보셔도 되는데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사실상 백신 여권 관련 종목이기도 하고 양자 암호화 블록체인 보안을 블록체인 관련 대표 보안 업체입니다. 데이터 보안, 뭐 바이오 인증, 클라우드 보안, 블록체인 보안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이게 왜 K사인과 더불어서 나중에 이제 CBDC 사업에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아니면 업무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는 거는 삼성 SDS와 함께 18개 국내 은행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기도 해요. 그래서 삼성 SD와 함께 드림시큐리티가 우리 국내 18개 은행과 공동으로 블록체인 인증 시스템을 구축한 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은행이 업무 협약을 했을 때 저 ATM기 업체들이 아닌 한네트, 로지시스템, 캐시 이런 업체들이 아닌 오히려 드림시큐리티나 K사인이 보안 관련 대표 업체들이 업무 협약을 맺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또 이제 얘네가 카카오페이 올해 이제 IPO 되어져 카카오페이, 카카오뱅크의 본인 인증 솔루션도 이제 드림시큐리티의 기술력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는 카카오페이 뱅크의 어떤 상장 기대감도 같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고 양자 암호
보안 기술력과 블록체인 보안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다. 또 QR코드 관련해서 어택트 관련 수혜주이기도 하고요. 또 백신 여권 관련해서 수혜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드림 시큐리티가 어떻게 보면은 오히려 K사인과 드림 시큐리티는 우리가 좀 꾸준히 관심있게 중장기적으로 좀 관심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다음 달에 아마 이제 발표가 되긴 하는데, 거기에서 오히려 A10기 업체들보다는 보안 관련 업체들이 선정이 될 수 있는데, 만약에 선정이 된다고 했을 때는 K사인, DB암호화 국내 1위 기업인 또 실적이 뒷받침되는 기술력이 입증된 K사인 또는 드림 시큐리티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대적 트렌드, 우리 국내만의 트렌드가 아니라요, 전 세계적인 트렌드 메타버스 관련해서 또 CBDC 관련해서는 우리 은행에서만 추진하고 있는 산업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을 봤을 때 글로벌 트렌드, 또 메가 트렌드 같은 경우는 꾸준히 관심있게 지켜봐야 되고, 거기에서 직접적으로 이제 메타버스 관련해서 직접적인 수혜주가 알체라다.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게 자이언트 스텝이다. 그리고 테마성은 한빛소프트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또 CBDC까지 같이 말씀드리면은 거기서 어떤 각종 이제 디지털 화폐, A10기를 납품하는 기업들도 있지만 보안과 직접적으로 한국은행과 업무 협약이나 또 CBDC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기업들은 보안 관련이다. 근데 그 보안 관련해서도 드림 시큐리티와 K사인 이런 종목들 보시면 좋겠다. mRNA 관련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종목들 서린바이오 더블 이상 올라갔고요. 그죠? 유튜브나 무료방송 통해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그래서 서린바이오도 100% 이상 상승 나왔고, 이걸 후속주로 내가 딱 세 종목 찍어드렸잖아요. 서린바이오, 아미노로직스, 네, 아미노로직스도 어제 상한가 언저리까지 급등이 나왔고, 얘랑 같이 봐야 될 게 ST팜이다. 왜? mRNA 백신의 원액을 생산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이 종목까지 여러분들이 관심있게 보면은 화이자와 모더나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위탁 생산은 거의 기정사실하지만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모더나뿐만 아니라 나중에 뭐 독일의 큐어백이 됐던 노바백스가 됐던 추가적으로 위탁 생산이 됐을 때 어떤 한 기업이 되는 게 아니라 컨소시엄을 구성했을 때 국내에서 원액을 mRNA 백신의 원액을 생산하고 있는 ST팜의 어떤 기대감도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은 이미 저거 서린바이오도 그렇고 그리고 또 저거 아미노로직스도 사실상 원료 의약품을 유통하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그 기업이 이 정도로 큰 상승이 나왔다고 했을 때는 직접적으로 ST팜의 어떤 mRNA 원액을 납품한다고 했을 때는 진짜 서린바이오 또는 아미노로직스 그 이상의 폭발적인 시세가 연출될 수 있을 거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많이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예,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리고 또 좀 시장에 가장 핫한 또 내일 휴장이기 때문에, 또 이번 주에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또 이제 오늘 최근에 2개월 만에 좀 강하게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 뭐 디지털 화폐 섹터라든지,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리고 mRNA 백신 관련해서 제가 세 종목을 말씀드렸는데 두 종목은 이미 다 급등 랠리가 이어졌고요. 오늘 또한 저 ST팜까지 10% 이상의 상승이 나왔지만 추가적으로 더 상승 여력이 있는 거는 ST팜이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 섹터들도 한번 짚어드렸고요. 그래서 오늘 자이언트 스텝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종목이고, 한빛소프트는 테마성이고, 그리고 알체라는 네이버 손자회사로서 미국의 로블록스와 경쟁할 수 있는, 또 실질적으로 이용자도 로블록스보다 더 많다라는 거, 그리고 또 앞으로 이 가상현실 SNS 메타버스 게임을 통해서 앞으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산업이 굉장히 다양하다라는 점만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내일 휴일이잖아요. 내일 휴일이니까 이틀씩을 더 서비스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 참고하시고, 주말 동안에 여러분들이 가입 의사가 있으셨던 분들은 사이트를 통해서 가입하는 방법이 더 가장 쉽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고, 그 부분들 한번 짚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입하기 쉬운 방법은 사이트에서 가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하시면은 날짜는 다 똥으로 다 변경을 해드릴 거고요. 그래서 한 달 가입하면 7일인데 이틀 서비스 장이 끝났고 내일 휴일이기 때문에 주말 휴일을 보존해줘가지고 이틀을 더 드린다. 그러니까 한 달 가입하면 9일, 2개월 가입하면은 17일, 그리고 3개월 가입하면 32일을 드린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가입하실 분들은 제 사진을 클릭하고 들어오셔가지고 여기 회원 가입 누르기 누르셔가지고 뭐 한 달이면 여기 돼있죠. 근데 하루에 더 드리는 겁니다. 16일, 31일 들어있는데 여기서 결제하기 누르셔가지고 여기서 가입하는 방법이 가장 편하다라고 판단되고 있고요. 방이동하실 분들은 여기 왼쪽에 전화 없이 편리한 원클릭 서비스 변경 연장을 누르시면 돼요. 주말 동안에, 내일 휴일 동안에
여기서 이제 지난 교육 보기를 통해서 교육 영상들 보시고 암호화폐에 관련된 교육도 했습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관련 코인도 우리가 무시할 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VIP 회원님 대상으로 암호화폐 관련해서 투자 교육도 했고, 타점 잡는 교육들도 해놨으니까 주말 동안에 오리엔테이션도 휴일 동안에 오리엔테이션 영상도 보시고 전문 트레이더 양성 교육도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형 게시판에 여러분들 보유 종목까지도 올려주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체크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잘 모르겠다 하신 분들은 고객센터 1588-0648로 문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그리고 또 CBDC 관련 종목들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mRNA 백신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종목들 서린바이오 100% 이상 올라갔고, 아미노로직스 40% 이상 올라갔고, 에스팜도 오늘 10% 이상의 강한 상승 나왔지만, 예, 여전히 관련 종목들 여러분들이 누가 되는 거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뭐 테마가 됐던 뭐가 됐던 간에 실질적으로 수익을 받을 수 있는 종목들에서 말씀드렸고, 오늘 메타버스 관련 종목들 말씀드렸습니다. 중장기적으로도 관심 있게 봐야 될 종목들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항상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저와 함께 같이 가실 분들은요, 예, 지금 가입하는 게 어떻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면 주말 동안에 휴일 동안에 휴일 보존도 해드리고, 지금 우리 VIP방에선 연일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내일 모레 다음 거래일에도 수익 실현할 종목들 대기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수익 랠리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참하고 싶으신 분들은 1588-0648로 오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올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종이화폐에서 디지털 화폐로 넘어가는 어떤 화폐 개혁의 시기에서는 항상 제가 신부자들이 많이 나온다고 했죠. 신흥부자들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주식뿐만 아니라 뭐 해외 투자 또는 가상화폐까지 우리가 올해 한 해 좀 큰 기회가 될 수 있는 해로 보고 있으니까요. 저와 함께 투자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 날짜 휴일 보존까지 받으셔가지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요 정도로 할게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종목들 관심 종목에 잘 넣어두시고요. 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라고, 내일 부처님 오신 날 휴일인데요. 모두 행복한 휴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행복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요. 내일 휴일도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내일 모레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